네, 안녕하세요. 워카 김한용입니다. 오늘 만나본 차는 푸조 E208입니다. 이 차를 시승하는 이유는 이 차가 저희 회사의 막내이기 때문이에요. 재벌집 막내 자동차. 아니고요. 그냥 저희 회사의 막내 자동차인데 이 차를 사게 된 이유는 지난번에 저희가 시승을 했을 때 그때 이 차의 가격이 3,990만 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자동차보다도 더 싼 거예요. 게다가 아이오닉보다 더 좋아. 이아이오닉 말고 이아이오닉. 이아이오닉보다 훨씬 더 멀리 가고요. 훨씬 더 성능도 좋아요. 그리고 우리가 한 달 동안 이 차를 타보니까 좋은 점도 많았지만 없잖아 아쉬운 점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점이 훌륭했고 어떤 점은 아쉬웠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잠깐만, 이게 우리 시승 가야 되는데 이거 주행 가는 거리가 뭐 24km? 우리 직원들의 그런 책략에 제가 놀아놨습니다. 이거 거의 뭐 터지면 밀어라, 그럼 유튜브 각이다 이거잖아. 아니 이 사람들 진짜. 아무래도 충전소를 가야 될 것 같네요. 제가 중요한 정보 드리겠습니다. 코엑스몰에 들어가면 요즘 주차할 데가 없어요. 워낙 인기야. 근데 그 코엑스몰 보면 라이브존으로 가시면 주차할 데가 널널합니다. 전기차는 라이브존으로 가시면 돼요. EV인프라에 딱 나오죠. 코엑스몰은 완속 충전이 22개, 급속 충전이 16개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충전 시설입니다. 그래서 충전도 하면서 주차도 하면서 완전히 그냥 일석이조죠. 정말 좋은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요. 꼭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겠어요. 누가 그런 똑똑한 생각을 한 거야? 일단 실내에 들어왔을 때 저는 이 차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핸들 자체가 이렇게 작은 거, 그러면서 계기판이 핸들 위로 보이는 거, 전 이 부분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게다가 이 핸들 자체도 완전히 동그란 게 아니라 위를 살짝 깎고 아래를 살짝 깎아서 핸들을 그냥 보통 상태로 놨을 때 어지간한 사람들은 핸들에 계기판이 가려지지 않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도 특징입니다. HUD처럼 앞을 보면서 눈을 그다지 낮추지 않아도 잘 보이는 거, 이런 거 굉장히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푸조를 타면서 항상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푸조를 탈 때 가장 아쉬웠던 부분은 MCP라는 거였죠. 변속할 때마다 철컥철컥 하는 그런 변속 충격 같은 게 있어서 차가 굉장히 울컥거리는 느낌이 있다. 그러고 나서 자동 변속기가 최근에 들어오면서는 좀 나아졌는데, 기본적으로 디젤을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또 인기가 그다지 없어지는 거, 이런 게 또 아쉬운 점이었죠. 그래서 그때까지는 푸조 디자인도 좋고 성능도 좋고 뭐 다 좋아, 다 좋은데 하필이면 디젤이네, 하필이면 MCP 변속기네,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했었는데, 이제는 무슨 시대입니까? 전기차 시대잖아요. 더 이상 그 파워트레인이 문제가 되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스타일의 중요성, 상품 구성의 중요성, 그리고 아이디어의 중요성이 정말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차는 이런 아이디어들, 이 계기판을 위에다 놓는다거나, 그러면서 핸들을 굉장히 스포티하게 바꾼다거나, 계기판 안에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예쁘게 만들어진다거나, 이런 아이디어들이 실제로 굉장히 크게 작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차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이거는 인정이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엔진 시대의 독일 자동차 회사들이 압도적으로 앞서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면, 전기차 시대가 되면 프랑스 회사든 중국 회사든 뭐 베트남 회사든 아니면 대한민국의 자동차든, 이 여러 나라의 회사들이 국적과 상관없이 이 좋은 자동차는 무조건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차의 스타일링이라든지 성능이라든지 이런 것들 아주 만족스럽게 느껴지고요. 이제는 더 이상 푸조를 우습게 보지 마라, 이런 느낌으로 느껴지고 있어요. 지금 오늘 저희 영상은 푸조의 광고가 전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좋은 점은 여기까지만 할 거고요. 이 영상에선 더 이상 좋은 점이 안 나올 거예요. 이제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없어요. 아니 세상에 내비게이션 없는 자동차가 있어? 있습니다. 여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카플레이를 하면 됩니다. 카플레이가 무선 카플레이는 아니고 유선 카플레이예요. 이렇게 꽂아야 된다. 꽂으면 뿅 하고 충전이 되면서 카플레이가 이렇게 뜹니다. 아, 카플레이 약간 요즘 들어서 카플레이 굉장히 좀 자꾸 귀엽게 잘 나오는데, 뭔가 조금 좀 약간 무시무시하게 뜨죠? 뭐 음악 같은 거 뭐 이렇게. 괜찮은데? 유선 카플레이가 그렇게 나쁘진 않네. 유선 카플레이가 뭐가 나빠?
선이 있어서 좀 징그럽다. 아, 이거 좀 징그럽네. 그래도 나름 괜찮아. 이렇게 잘 정리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 생각보다 막 나쁘진 않네요. 어쨌든 그래서 티맵으로 이렇게 목적지 같은 거 입력해서 주유 충전 이렇게 하면 되죠. 주유소가 나와? 야, 충전소 나와야지. 유종? 전기가 유종이냐? 좀 이상하긴 하지만 네. 아, 요거 보는 거 어렵네. 요거 티맵의 전기차 충전소 이런 식으로밖에 안 뜹니까? EV 인프라로 봤으면 좋겠는데 EV 인프라가 아직 카플레이 버전이 없거든요. 카플레이 버전 EV 인프라가 나오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차는 가속감이라든지 이런 것들 당연히 전기차 파워트레인이니까 좋습니다. 훌륭하게 만들어져 있죠.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라면 브레이크는 그렇게 좋지 않네요. 피디님 혹시 이 차 갖고 서킷 갔어요? 브레이크가 왜 이렇게 먹먹해져 있지? 쑥쑥 들어가요. 지금 처음엔 안 이랬던 것 같은데? 처음부터 그랬어요. 처음부터 이랬다고? 아, 이거 브레이크가 조금 이상한데 왜 이렇게 깊이 들어가죠? 뭔가 브레이크 공기 빼기가 덜 된 것 같은 그런 상태예요. 요거는 저희가 서비스 센터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차를 처음 시승해 보니까 좀 이상한데요? 아니, 왜 처음 시승하냐고? 회사 차인데 이 차는 저희 회사 차지만 제가 타는 차가 아니고 저희 팀장님이 타시는 차예요. 아시겠지만 모카는 직원 복지가 훌륭하지 않습니까? 저희는 2년 근속을 하면 팀장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팀장이 되면 자동차를 드리는데 피디님께서 이 차 푸조 E208을 선택하셔서 이 차를 드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처음 타보는 거죠. 짜잔, 따라다다따. 전기차 충전 공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자자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쭈쭈쭈쭈쭈. 우와, 아직도 안 끝났어요. 와, 요 끝까지 다 전기차 충전소. 이게 코엑스의 스케일인가? 자, 이제 주차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후방 카메라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데요. 약간 광각이 좀 강해서 요 카메라에 의지해서 가다 보니까 왼쪽 박을 뻔했어요. 요 가이드를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재밌는 지점은 요게 이렇게 후방 카메라밖에 없는데 측면까지 바로 아래쪽까지 보여주는 요게 또 특징적인 부분이네요. 바로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도 그려줘요. 실제로 내 차 위에 보여주는 360도 서라운드 뷰 카메라가 없거든요. 후방 카메라만 갖고서 이렇게 예측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실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조금 오해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도 있는 게 없는 것보다 훨씬 낫네요. 이게 뭐가 헷갈린다는 거지? 약간 너무 광각이라서? 현대기아에 익숙해진 그런 나약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현대기아가 너무 후방 카메라를 잘해주니까 그 후방 카메라 수준이 아니다. 그게 아쉽다. 네. 현대기아가 아주 버릇을 잘못 들여놓은 것 같아요. 이 정도면 감사하지. 아니, 훌륭한데? 나는 훌륭한 것 같은데? 이 영상에선 더 이상 좋은 점이 안 나올 거예요. 약간 후방 카메라가 약간 왜곡이 있군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 카메라 위치가 별로 좋지 않아요. 너무 낮은 곳에 있어서 지금 번호판이 보이잖아요. 보통 이제 우리나라 자동차들 보면 특히 현대기아 차 같으면 카메라를 트렁크 상단에 붙여서 딱 각도상 거기서 제일 잘 찍히고 번호판이 제일 잘 보이는 위치에 후방 카메라를 달거든요. 근데 그거는 아마도 맨데토리 여기야 딱 정해놓은 그런 게 있어서 그래서 아마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대부분의 경우는 디자인상 그거 도저히 안 돼 이러면서 아마 반려된 경우가 많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차 코엑스몰까지 잘 왔고요. 주행 가는 거리 출발할 때도 24km였는데 도착해도 24km, 생각보다 24km보단 더 가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거 충전을 한번 걸어 놓고 코엑스에서 간단하게 쇼핑하고 그리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여기는 지금 급속 충전이 해피 차저로 되어 있네요. EV 인프라 카드로 되면 제일 편한데 EV 인프라 카드 되나 해볼까요? 회원 카드 하고 해피 차저는 EV 인프라 카드가 안 되네요. 야, 이거 되면 좋은데. 자, 그럼 신용카드로 해볼까? 충전 시작. 신용카드 풀 430원이야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아니, 요즘 이렇게 비싸요? 비회원이니까 회원은 좀 할인되고 QR 단가는 324원. 주차 할인도 돼? 여기서 충전하면 주차도 1시간 할인이 된다고 해요. 훌륭하잖아요. 다시 처음으로 충전 시장 카카오 인증. 짠. 커플러는 DC 콤보. 차량 입력 없이 충전이 시작됐어요. 이렇게 단숨에 된다고? 주차 정산 할인 받기, 1시간권 할인 등록 완료. 할인 등록 완료했어요. 훌륭하네요. 야, 이런 것도 된다고. 야, 이게 돈 올라가는 게 무서운데? 아니, 지금 204원, 벌써 200원 넘어갔어요. 1분에 200원씩 올라간다고? 살벌하네요. 이거를 QR코드를 안 찍고 신용카드로 결제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네, 오늘의 꿀팁. 여기서 신용카드로 결제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있으면 반드시 QR코드로 결제하시라.
이게 또 오늘의 꿀팁입니다. 430원이 324원이 되는 마법, 기적 이런 걸 보여주죠. 자, 그래서 50% 정도 찬 상태에서 거의 강제로 뺐어요. 가득 채우는데 15,000원 정도 든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충전 완료.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쭉. 아, 이 너무 영상에선 멋있어. 더 이상 블루투스도 보여주면 안 하겠냐고. 이거 터치예요? 네. 짱인데? 터치를 좀 길게 해야 되는구나. 야, 컬러는 지금 주광색, 그러니까 형광등색에 가까운 색이에요. 뭐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네요. 저는 약간 주백색 컬러를 좀 더 좋아하긴 하는데 뭐 이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색온도가 조금만 낮았으면 더 좋았겠지만 이 차가 가진 미래적인 느낌, 그런 것과 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긴 해요. 무료 회차? 나 왜 무료 회차? 아, 우리 1시간이 안 돼서 무료 회차가 됐어요. 전기차 진짜 너무 좋네. 아니, 주차 공간도 제일 좋은 자리에 주차하고 강남 한복판에 이 비싼 땅에 주차가 공짜야. 대박이지 않습니까? 여기는 순양, 아니 순양 본사에 왔어요. 얼떨결에. 야, 진도준이 왔나. 진도준이 여기서 보고 가야 되는데, 참. 주행 가는 거리 122km, 뭐 좀 더 충전해서 가득 채우면 한 300km 정도 뜨겠죠. 실제로 주행 거리는 200km 초반 정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난번에 장거리 시승을 해봤더니 서울에서 강릉까지 218km를 가는데 문제가 없더라고요. 이렇게 강추위 속에서도. 그렇다면은 뭐 주행 거리 그다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진 않습니다. 아니, 우리가 더 먼데 어디까지 가겠어요? 어지간하면 강릉 정도 가고 어지간하면 부산 정도 간혹 가다 한번 가겠지. 그러면 중간에 한번 충전하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것도 길게 할 필요도 없이 30분만 충전하면 충분히 간다는 얘기인데, 뭐 괜찮습니다. 그 정도라면 충분히 납득 가능한 정도의 거리예요. 그리고 사실 주행거리가 긴 차들은 오히려 더 문제입니다. 그 긴 주행거리를 만들기 위한 수백 킬로와트시의 배터리를 그냥 불필요하게 싣고 다니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그런 거죠. 내가 점심시간에 먹을 도시락을 가지고 가는데, 물론 뭐 10끼를 싸갖고 가면 좋죠. 열흘 동안 내가 도시락만 까먹어도 되는데, 근데 그게 맞는 건가? 내가 그냥 한 끼만 먹겠다는데 그냥 최소한의 배낭을 메고 최소한의 가방으로 가볍게 가는 게 좋지 않나. 그러니까 사실 저희도 전기차를 첫 번째 사는 거였으면 아마도 이렇게 주행거리가 짧은 차는 못 샀을 텐데, 이제는 전기차를 4대째 사고 있으니까 기존에 그렇게 주행거리에 그렇게 연연했던 거 그렇게까지 연연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일단 타보기 전엔 불안해서 못했는데 이제 타보고 나니까 불안감이 사라지고 주행거리가 짧은 차를 오히려 더 선호하고 더 찾게 되더라는 거죠. 근데 물론 자기 집에 충전하는 충전소가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자기 집에 충전기가 없으면 일단 전기차를 사는 걸 추천드리지 않고요. 집에 충전기가 무조건 있어야 되고 주행거리는 200km 정도, 그것만 넘으면 사실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요즘 들어서 현대차 디자인을 보면 어디 브랜드에서 가장 영감을 많이 받는 것 같으세요? 뭐 좋게 말하면 영감, 나쁘게 말하면 백기 네,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 브랜드 뭘까요? 저는 단연코 푸조 같아요. 푸조의 여러 가지 요소들이 현대차로 그냥 들어옵니다. 어떤 거냐면 일단 핸들의 이런 느낌, 투스포크 핸들이 그렇게 흔한 건 아니거든요. 세계적으로 그렇게 흔하지 않고 스포티한 느낌의 이런 타공되어 있는 핸들, 아니면 뭐 이런 카본을 이런 식으로 저렴한 차에 적용하는 거, 그리고 굉장히 운전석 기준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이런 디스플레이, A필러에 붙는 스피커, 이런 것들 상당히 많은 부분이 푸조에서 오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푸조가 이걸 창조했느냐 라고 하면 또 그것도 아니에요. 푸조는 가만 보면 전 세계에 있는 여러 자동차 브랜드의 최신 트렌드를 가장 빠르게 읽고 가장 빠르게 자동차에 적용하는 브랜드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인테리어는 어떤가? 저는 정말 마음에 듭니다. 인테리어의 요소들이 굉장히 작은 차거든요. 굉장히 작은 차인데 작다는 걸 느끼지 못하게끔 이 눈을 심심하지 않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곳곳에 꾸밈이 가득 들어있으니까 크기를 가늠하기 굉장히 어려운 디자인,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 앉았을 때 저렴한 차가 아니라 굉장히 스포티하고 굉장히 레이싱카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자동차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버튼들 보세요. 이 버튼의 감촉이나 이런 것들 훌륭합니다. 이 영상에선 더 이상 좋은 점이 안 나올 거예요. 이거 끈 거였어? 왜 꺼요? 왜 꺼요? 팀장님 귀가하셔야 돼요.
아, 나 진짜 오토를 소프트로 했는데도 이렇게 시끄럽다니, 이게 말이 되나? 이런 공조장치 같은 건 요즘 세대보다는 한 단계 과거의 물건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공조장치를 작동시켜 보면 소리가 꽤 크게 납니다. 시끄러우시죠? 네, 이런 시끄러운 소리가 나요. 이거는 아마도 요 시대 이렇게 조용해야지. 그러니까 이 소리는 아마도 요 시대가 조금 공조장치에 대한 연구가 좀 부족한 시대, 그 상태에서 아직 머물러서 그런 것 같아요. 자동차 회사들이 대부분은 다 외주로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디스플레이라든지 뭐 계기판이라든지 뭐 엔진이라든지 모터라든지 배터리라든지 뭐 다 외주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외주로 할 수 없는 부분은 이 공조장치가 흐르는 그 공기 흐름은 외주를 줄 수가 없어요. 이 설계니까 그 부분을 외주를 못 주기 때문에 푸조의 어떤 한계 같은 게 여기서 드러나는 것 같아요. 에어벤트가 제대로 설계되지 못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 비슷한 문제는 현대기아도 어느 정도 겪고는 있습니다. 공조장치가 그렇게 조용한 편은 아니죠. 계기판도 아주 예쁘게 나타나고 있죠. 지금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RPM이 나오거나 이러진 않지만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이렇게 충실하게 차지라든지 이런 것들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정말 다양한 정보들을 보여주는데요. 이런 식으로 에너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계기판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 좋잖아요. 게다가 이게 떠올라 보이니까 굉장히 미래차처럼 느껴지죠. 아, 훌륭합니다. 이 영상에선 더 이상 좋은 점이 안 나올 거예요. 근데 최근 들어서 사륜구동 전기차, 그리고 전륜구동 전기차 이렇게 구분들을 많이 하는데요. 사실 사륜구동 전기차가 출력에서 더 앞서는 거 맞죠? 가속에서 좀 더 앞서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안전성에서 더 앞선다, 이건 조금 아닌 것 같아요. 당연히 이런 눈길에서 네, 이렇게 제동할 때는 사륜구동이나 이륜구동이나 똑같이 제동이 잘 안 됩니다. 지금 이 차는 전륜구동인데 그래서가 아니라 이 타이어라는 게 결국에 제동을 하면 똑같아요. 제동을 할 때는 사륜구동으로 제동을 하거나 이륜구동으로 제동을 하거나 결과적으로는 똑같기 때문에 이 사륜구동을 더 안전성 때문에 타는 건 아니고요. 사륜구동이라도 안전성에는 큰 차이가 없다. 이 차 이륜구동이지만 안전성은 비슷하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 차도 사륜구동 옵션이 있어서 출력이 조금 더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배터리가 그만큼 큰 배터리를 싣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차는 사륜구동을 갖지 못하는 게 좀 아쉬운 점이죠. 승차감도 꽤 나쁘지 않아요. 이 프랑스차 특유의 승차감은 굉장히 쫀득쫀득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독일 차들은 굉장히 단단한 서스펜션이라고들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프랑스 차들은 그런 단단함이 아니라 좀 부드러운 느낌으로 좀 쫀득쫀득하게, 이 노면의 잔충격은 어느 정도 걸러주면서 그러면서도 핸들링 특성은 단단하게 가져가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레이스에 그만큼 유리한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울퉁불퉁한 길을 가봐도 노면의 느낌을 어느 정도 느낄 수 있으면서도 그다지 거슬리지 않게 이렇게 달려주는 걸 볼 수 있죠. 부드러워, 매끄럽네요. 이 영상에선 더 이상 좋은 점이 안 나올 거예요. 지금 저희가 이 블랙박스를 보고서 좀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실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지금 푸조도 그렇고 지프도 그렇고 이 블랙박스를 끼워줘요. 지금 이 블랙박스 이름은 모파라고 하는 건데요. 모파라는 건 사실 지프의 산하 브랜드죠. 메르세데스에 AMG가 있다면 지프에는 모파가 있는, 튜닝을 위한 그런 고성능 브랜드 같은 그런 이름이에요. 그래서 모파가 찍혀 있는 그런 지프 순정 블랙박스인데, 근데 지프 순정 블랙박스가 왜 이런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좀 답답합니다. 화질이 이래요.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만도 QP70 이것과 비교했을 때 순정이 너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지금 수입차들 보면 메르세데스 벤츠도 벤츠 블랙박스를 끼워주거든요. 이것도 품질이 너무 떨어지고, BMW도 사실은 BMW 영업사원도 말리는 그런 블랙박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가만 보면 이게 제조사가 이 비싼 블랙박스를 왜 이렇게 못 만들어주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품질을 한번 비교해보세요. 이게 지프 순정이고, 그러니까 이 차에 기본으로 끼워주는 순정이 요거고요. 이게 만도 QP70 이렇게 돼 있고요. 지금 만도 QP70 같은 경우는 기능들이 많이 있어요. 앞차가 출발하면 앞차 출발했음을 알리는 기능이 있고, 차선 넘어가면 차선 넘어가는 거 알리는 기능이 있고, 저는 아직 안 써봤는데 앞에 만약에 사람이 있으면 사람을 알려주는 기능도 있다고 해요. 디자인만 봐도 얘는 LED로 막 샥샥샥 이런 게 있는데 얘는 지금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순정이 너무 별로예요. 아무리 그냥 껴주는 거라 그래도 그렇지 이게 뭐야. 얘는 그냥 푸조니까 이해가 되는데 벤츠랑 BMW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 비싼 차에다가 순정을 그렇게 후진 걸 껴주나. 그게 우리나라에서 블랙박스가 더 이상 옵션이 아니고 필수에 가까운데 이 정도 되는 건 껴줘야 되지 않나? 아우 예뻐. 어우 예뻐라.
컬러 와 진짜 독특하고 이런 컬러의 자동차 거의 없잖아요. 파란색이라고는 해도 이렇게까지 야한 파란색은 없지 않나? 근데 이런 식의 파란색을 갖고 있어도 결코 촌스럽지 않은 그런 자동차, 사실 대단한 디자인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고, 그리고 차가 또 이 정도 크기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좀 더 큰 차에, 이 럭셔리한 자동차에 만약에 이런 파랑을 썼다면 어우 굉장히 촌스럽겠죠. 이게 가만 보니까 번호판 색도 지금 잘 어울려요. 번호판 색과 이 차체색 너무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거의 세트 같죠? 깔맞춤 같은 느낌. 그리고 이거 이렇게 야한 색이 너무 크면 또 촌스러울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블랙 하이글로시로 이렇게 마치 클래딩처럼 갖다 붙인 것도 굉장히 신선하기도 하고 최신 유행에 딱 어울리는 그런 느낌이라고 할 수 있죠. 바디 컬러의 클래딩 멋지죠? 똑같은 색이었으면 굉장히 촌스러웠을 거예요, 그죠? 뒤쪽도 마찬가지로 뒤쪽에도 이렇게 검정색의 바를 딱 넣어 놓기도 했고, 뒤를 또 이렇게 꾸미고 굉장히 여러 가지로 고생을 해서 그렇게 디자인을 했죠. 아기자기한 디자인을 만들어 냈습니다. 트렁크 공간은 사실 그렇게 넓진 않지만 소형차인 걸 감안하면 뭐 나쁘지 않은 그런 트렁크 공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뒷좌석입니다. 뒷좌석은 그렇게 넉넉하진 않아요. 야, 이게 앉으라고 만든 공간이냐? 헤드레스트 어디 갔어? 헤드레스트는 여기. 헤드레스트는 여기 있습니다. 아, 이게 섭섭한 공간이네요, 확실히. 뭔가 좀 타고 가는 게 아니라 실려가는 느낌이 드는 그런 뒷좌석이죠. 그리고 차는 푸조니까 품질이 푸조요. 약간 그런 느낌이 들죠. 이게 가능한 마감인가? 이거 그냥 지금 핀이거든요. 나사를 꽂아서 핀 하나로 고정해 놨어요. 이거 핀을 빼면 문이 빠지는 거야. 살짝 이게 이래도 되는 건가 하는 그런 요소들이 간혹 보입니다. 푸조가 많이 좋아졌지만 이거는 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해요. 어쨌든 이 뒷좌석 공간은 좀 황당하다, 좀 황당한 느낌이 드는 그런 뒷좌석 공간이에요. 자, 그러면 시승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력은 의외로 출력은 지금 전혀 아쉽지가 않습니다. 출력은 이 정도라면 딱 맞고요. 이렇게 작은 차에서 130마력 정도면 전기차가 됐을 때는 토크를 딱 가속 페달을 밟는 순간부터 최대한 발휘되기 때문에 굳이 이거보다 더 강력한 출력은 있으면 좋겠지만 이 차 정도면은 딱 맞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다루기 편해요. 이 차가 작으니까 이 휠베이스도 작아서 막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는 게 굉장히 편하게 요리조리로 잘 따라오는 그런 타이트한 핸들링을 보여줍니다. 아주 기분 좋네요. 마치 예전에 BMW 3 시리즈를 보는 것 같아요. 뭐 저런 3 시리즈. 사실 요즘 들어서 잘 달리는 자동차, 막 다이내믹한 자동차는 이제 더 이상 인기가 없죠.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이제는 다이내믹한 자동차보다는 좀 편안하고 좀 우아한 자동차, 저런 그랜저 같은 자동차, 저런 것들을 내놓곤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이렇게 자동차 좋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섭섭한 마음이 듭니다. 아니 좀 다이내믹하고 좀 이렇게 빠릿빠릿하게 움직여지는 차 없어? 좀 작더라도 좀 신나게 탈 수 있는 자동차, 그런 자동차가 바로 이 푸조 E208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면서 출력이 그다지 높지 않지만 이 작은 출력으로 아주 아기자기하게 잘 뽑아낸 게 이 푸조 E208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드는 자동차고요. 물론 가격이 이만큼 저렴하기 때문에 매력적인 자동차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 차 정말 할인이 없었다, 5,300만 원이나 하는 차입니다. GT여서 그렇고 알리르가 4,900만 원. 그러니까 알리르나 GT나 4,900만 원? 너무 비싸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살 때만 해도 할인이 800만 원 정도 들어갔기 때문에 그 정도 할인이라면 딱 맞는 가격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물량은 이미 다 팔렸고요. 새로 이 물량이 들어와야 될 텐데, 물량 들어오고 나서도 할인을 계속 유지하셔야 이 차가 그만큼 상품성이 있는 자동차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정말 다양한 전기차들이 나오고 다양한 자동차들이 나오지만 자동차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역시 가격이고, 이 차만큼 가성비가 좋은 자동차 국내 자동차 회사들도 꼭 만들어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국산차 중에 가성비 좋은 자동차라고 할 만한 게 별로 없어요. 모든 걸 갖춘 전기차, 좀 우리가 이 정도 한다, 이런 걸 보여줄 수 있는 전기차 나왔죠. 아이오닉5나 아이오닉6 이런 차들은 뭐 이렇게까지 훌륭한 차를 만들었어,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전기차를 좀 많이 보급하겠다는 생각이라면 그런 것보다는 좀 더 보편적인, 보급할 수 있는 가격의 전기차, 그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말 필요한 건 레이 전기차, 캐스퍼 전기차 같은 그런 엔트리 전기차입니다. 이 엔트리 전기차를 빨리 현대차도 만들어줄 필요가 있어요.
네,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푸조 E208을 시승해 봤는데요. 아니, 뭐가 마음에 안 든다고? 이거? 아, 레버. 아니, 레버 이게 뭐가 마음에 안 들어요? 아, 요거 돌리는 거? 돌리는 게 뭐 마음에 안 드나? 아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리면 되잖아요. 이게 왜 뭐의 문제지? 아니, 이게 만약에 돌리는 게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등받이를 정말 내가 원하는 각도로 딱 맞출 수가 없어요. 약간 득득득득 이런 식으로 움직여지잖아. 그래갖고 딱 원하는 그거에 딱 안 맞네,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그리고 또 만약에 이렇게 달리다가 중간에 조금만 더 세우고 싶을 때, 아니면 조금만 더 높이고 싶을 때 요거 이렇게 당기면 훅 넘어가서 뒤로 확 자빠진다고. 그거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유럽 사람들은 이렇게 돌리는 걸 더 선호하고요,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좀 이렇게 당기는 걸 더 선호하는 것 같아요. 바로 놓을 수 있어서. 그게 왜 그렇게 하지? 왜 그렇게 하죠? 아무튼 바로 놓을 수 있는 게 왜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자, 어쨌든 지금 푸조 E208 많이 타봤고요. 지금 한 달 동안 타본 이상 뭐 여러 가지 아쉬운 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품질이 조금 이상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리고 요번에 저희가 장거리 시승을 해봤는데 한 218km 정도 주행할 수 있었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주행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뭐 뒷좌석 공간이 좁은 건 말할 나위도 없고요. 그런 여러 가지 아쉬운 점에도 불구하고 가성비가 굉장히 뛰어난 차,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런 가성비의 자동차, 이렇게 소형이면서도 많은 것들을 갖추고 있는 자동차도 하나 나와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스크래치 이거 언제 낸 거야 이거? 아니, 스크래치 누가 냈어 이거? 차를 너무 험하게 타시는 거 아닙니까? 여기 어디다가 주차를 했으면 주차를 왜 여기다 했어? 이러면서 긁은 거 아니에요? 약간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